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ive endlessly die. Alright. 반갑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2020 수능특강 최한진의 윤리와 사상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41강, 41강 동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수능특강 강의를 진행하게 된 최한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설렘도 많고 걱정도 많고 이럴 텐데, 그렇다면 수능특강 뿐만 아니고 EBS에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능특강 이전에 뭘 들으면 좋고, 예를 들어 수능특강을 다 듣고 나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요? 그쵸? 그리고 수능특강은 되도록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강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을 텐데, 일단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EBS 수능 강좌의 커리큘럼 보여주세요. 보이죠? 자, 제일 먼저 우리 수능 개념이 있어요. 그쵸? 그런 다음 수능 개념을 마치고 올 수능특강 오늘 만났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우리가 수능특강을 무사히 공부하면 어디로 갈까요? 수능 완성으로 가죠. 그쵸? 그리고 어때요? 수능특강과 수능 완성으로 가는 중에 굉장히 어때요? 또는 수능 완성 이후에 섬섬옥수 같은 아주 세세한 뭡니까? 작은 서브 강의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수강한다면 무사히 수능 만점에 잘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줄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수능특강이란 과연 무엇이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저 같아도 궁금하죠. 처음인데. 안 그렇겠어?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8고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8고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특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 그리고 수능특강이란 무엇이다! 거기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를 한번 내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거, 선생님 윤리와 사상 작년과 많이 다른가요? 하나 얘기할게요. 교육과정 기준으로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즉 동양윤리, 서양윤리 사상가 들어오고 나간 사람 없습니다. 사회사상 바뀐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육과정상의 윤리와 사상은 그대로입니다. 가르치는 강사 최한진 똑같습니다. 하지만 강의의 방식과 내용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제일 궁금했죠? 수능 개념이라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개념적으로 풍부하게, 어떻게 보면 개념이 중심이라면 수능 특강은 당연히 개념도 다뤄드리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수능에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어서 비교와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올해는 뭐가 출제될까요? 자, A와 B 사상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럼 A와 B 사상가가 출제될 수 있는 주제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그 주제어를 뽑아내서 비교를 해본다면 A와 B 사상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출제될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수능 개념은 풍부한 개념, 그 정도에서 그친다면 수능 특강은 풍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뭡니까? 실제 수능에 필요한 실질적인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가는 강좌가 수능 특강입니다. 반드시 들어야겠죠? 영계교재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수능 개념을 안 들었는데 수능 특강 바로 들어도 되나요? 제일 많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수능 개념을 듣고 수능 특강을 들으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수능 특강 하나만으로도 수능 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제가 완벽하게 여러분들 기본 개념서부터 분석, 그 다음에 출제 경향에 대한 유형 예측까지 풀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단 반드시 수능 특강 열심히 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의지, 그것만 준비해 오시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또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요? 수능 특강이 수능 개념에 비해서 빠지는 내용이 없을까요?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수능 개념보다 수능과 관련해서는 더 꼼꼼하고 더 세세하고 더 치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라는 거 제가 여기서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여러분들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또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건 뭘까요?
수능 특강에서 따로 필기 노트가 필요한가요? 이건 수능 개념을 수강한 친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죠. 선생님, 수능 개념 노트 필기가 이만큼 되는데 수능 특강도 따로 또 필기해야 될까요? 제일 좀 난처합니다. 실제로. 물론 저도 그런 수능 개념을 수강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능 개념의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 유지하고 싶어요. 유지할 겁니다. 단 이렇게 강의를 한번 기획하려고 해요. 잘 들어요. 우리가 수능 개념에서는 특정 사상가들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내용을 다뤘잖아요. 수능 특강도 그렇게 다뤄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능 개념은 끝이 났단 말이야. 수능 특강은 그걸 조금 넘어설 거예요. 비욘드 넘어선다는 거죠. 비욘드. 그럼 넘어서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개념과 관련 있는 그 주제와 관련 있는 다른 사상가들을 쭉 비교하고 분석해 드리는 것까지 수능 특강은 진행할 거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선생님 자연스럽게 수능에 대한 공부는 끝나겠네요? 그럼요. 개념 풍부하지 수능에 출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주제어들을 끄집어내서 그 주제어를 중심으로 주제어에 해당되는 다른 윤리 사상들을 비교 분석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수능 특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라고? 완전체입니다. 수능 특강은 뭐다? 완전체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우리 친구들은 저한테 어떤 질문을 요구를 할까요? 수능 특강 언제까지 완강해야 하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수능 특강이 언제 오픈했을까요? 수능 특강이 1월 달에 오픈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3월 달에 학평을 봐요. 4월에 학평 보죠? 5월에 여러분들 내신 중간고사 본다? 6월 달에 평가원 모의고사 보죠. 7월 달에 기말고사 봅니다. 그러면서 학평 같이 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물어볼게요. 언제까지 완강하면 좋아요? 가장 이상적인 건 언제? 3월 둘째 주나 셋째 주까지 완강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거기에 대한 경계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저를 지금 8월에 만나고 있어요. 선생님 8월에 수특 들어도 되나요? 완벽합니다. 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준비해서 여러분들 어때요?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강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어때요?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 대한 따로 완강의 시기 저는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어때요? 수능 특강의 완강 시기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수능 특강을 작년 수능 특강을 수강했는데 올해 수특을 또 들어야 할까? 여러분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작년 수능 특강에 했던 내용과 똑같이 강의를 한다면 제가 EBS 강사로서 우리 친구들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 전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매일 새로워져야죠.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매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작년의 장점을 최대한 포함을 하되 작년보다 다르면서도 더 좋은 강의를 제작할 수 있을까? 그건 영원한 제가 EBS에 있고 제가 분필을 잡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순간 가져야 되는 영원한 저의 숙제예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올해 수특 강좌는 작년 수특 강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욱 풍부하고 질적으로도 높고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당연히 어때요? 작년 수특 들었다. 좋아, 잘했어요. 올해 수특 꼭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이네요. 8번째 곡에 기출문제는 언제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능 특강을 마무리하세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하나 서브 강의를 하나 들으세요. 짧은 거. 그런 다음 여러분들 어때요? 기출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원하는 등급과 점수가 나올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 8고개를 통해서 수능 특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졌던 궁금증 많이 풀렸죠. 그렇다면 이제는 최양진은 수능 특강을 어떻게 강의할까? 궁금하시죠? I'm hurting, baby. I'm broken down. I need your loving, loving. I need it now. When I'm without you, I'm something weak. 반갑습니다. 이게 최양진의 수능 특강 윤리와 사상입니다. 그러면 최양진은 수능 특강을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할까요? 예, 여러분들 놀랄 겁니다. 뭐야 이게? 이게 뭡니까? 강의 구성이잖아요. 위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난이도별 차등적 강의 시간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최항진의 강의를 일주일에 2번 듣는다 또는 3번 수강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때 주제도 주제지만 뭐를 보고 그렇죠. 옆에 나와 있는 RT 시간이에요. 이게 강의 시간 RT가 러닝 타임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2강 들을래. 70분, 40분. 나는 2강 들을래. 50분, 60분. 이 정도는 좀 짧은데 하나 더 들을 수 있어. 아니면 오늘은 70분짜리가 들어가니까 하나만 들을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시간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왜 난이도별 차등적 강의 시간을 적용을 했을까요? 당연하지.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윤리와 사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체감 난도가 낮다라고 느끼는 게 아마 인간의 특성일 거예요. 그럼 인간의 특성 50분 됩니까? 주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윤리와 사상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만나는 가장 벽과 같이 어려운 존재가 주자죠. 그렇게 어려운 체감 난도가 높은 주제와 체감 난도가 여러분들이 느낄 때 굉장히 낮다라고 느끼는 인간의 특성 같은 시간 배정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70분을 잡았어요. 이건 모순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다. 왜? 여기에는 주제가 4개가 들어가요. 오케이? 그럼 사실 주제별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10분, 15분밖에 할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유교 사상의 전개에서 요게 주자거든. 60분짜리가. 그럼 주자 하나를 가지고 몇 분을 하는 거예요? 60분을. 여기는 어때요? 4개, 3개의 주제를 가지고 70분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럼 주제당 몇 분 들어가요? 10분, 15분밖에 할애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이상사회처럼 중요한 주제에서 얼마를 할애하는 거야? 한 30분에서 35분 할애해 주는 거야. 다른 주제는 어때요? 10분, 15분.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의 특성만 놓고 본다면 10분. 주자는 몇 분? 60분. 그 다음 어때요? 수능에서 출제가 잘 되지 않는 주제인 뭐 윤리사상과 사회사상 몇 분? 15분. 반면에 주자 몇 분? 60분. 반면에 또 봐봐. 동양과 서양의 이상사회 출제 잘 되고 있어요. 마르크스라던가 모라던가 그쵸 소국가민 그런 것들은 몇 분? 30분에서 35분을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 모든 주제가 물론 다 중요합니다. 잘 들어. 모든 주제가 다 중요한데 모든 주제가 다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주제에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시간이 동일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모든 주제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어때요? 쉬운 주제가 있고 어려운 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주제에 더 많은 시간을, 쉬운 주제는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러한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어려운 주제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쉬운 주제는 부담감 없고 지루함 없이 그렇게 어때요? 필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강의를 구성을 할게요. 그게 바로 수능 특강입니다. 첫 번째 특징, 반드시 RT를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 학습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 세워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 모호한 개념을 비교하고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윤리와 사상이 이게 그쵸? 뭐 기본적인 개념을 쭉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뭡니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사실은 어디가 학교 선생님한테 들어도 되고 굉장히 어때요?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방법, 수강 방법이 많아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가려운 곳이 있죠. 이건 우리한테 꼭 필요한데 이건 알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디에서도 해주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겁니다. 그럼 선생님 기본 개념 안 해주실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말 그대로 기본 개념은 기본입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고 풍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명쾌하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사족 달지 않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는 명확한 유기적 인과관계가 성립되도록 여러분들한테 풍부하고 확실한 지식 개념을 전달을 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때요? 우리만의 파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파티는 바로 뭐예요? 비교와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 교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이 교화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사상가는 공자, 맹자, 순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순자에게 있어서만 본성의 교화라는 표현을 하고 끝나거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궁금해. 선생님, 공자와 맹자를 보다 보니까 교화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얼마나 억울해.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건 너무나 억울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대로 강의를 수강했다면,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래서 어때요?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필요에 따른 분배? 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르크스 분배의 기준 뭐야? 필요. 뭐야? 필요. 이까지는 공부 좀 하면 다 해요. 그런데 마르크스가 필요에 따른 분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도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즉 분배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건 맞는데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이 표현을 마르크스는 100% 쓴다는 게 맞아. 뭐는 써도 되나 안 되나? 여러분도 어때요? 궁금해? 그럼 내가 하나 또 물어볼게. 민주사회주의도 어때요? 분배에 있어서 필요를 가장 먼저 고려하라 그러잖아. 그럼 어때요?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표현 쓸 수 있어 없어? 할 말이 없어지네. 여러분들 여기 처음 윤사 들으러 온 친구들은 할 말이 없어도 돼. 왜? 이제부터 배우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나 윤사 좀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어떻습니까? 허를 찔린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궁금했잖아. 그거 알고 싶었잖아. 저는 강의란 무엇이냐? 쌍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소통. 요즘 소통 얘기 많이 하잖아.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공자란 이거야.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공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강의해 주는 게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이 아닌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자란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공자.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주자.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마르크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한 사상가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윤리 사상을 저는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가지고 오면 됩니까?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신념. 두 가지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끝까지 할 수 있다. 열정과 신념.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선생님 필기 노트 있어야 되나요? 기본이죠. 윤사의 생명은 판서, 필기입니다. 대신에 라인이 가 있는 노트보다는 여러분들 어때요? 아무 라인도 없는 거 있죠? 백지, A4 용지 같은 백지 노트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2020 윤리와 사상 수능 만점 최항진 하나만으로 진짜 충분합니다. 믿고 수강하는 강좌 최항진의 수능 특강. 그럼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